네, 이번에는 미디어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네. 혹시 식품회사는 담배회사만큼 해롭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담배보다 나쁠까요, 먹는 게? 식품회사가? 네, 담배가 당연히 더 나쁠 것 같은데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담배는 흔히 기호품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해성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몸에 해롭다 이런 주장처럼 들려서 어떻게 좀 충격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를 보면 네. 얼마 전에 한 국립암센터의 교수가 일간지의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예. 엄밀히 말하면 언론사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뽑다가 벌어진 사태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식품업계가 크게 반발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우선 먼저 식품업계가 문제라고 지적한 해당 교수의 몇몇 주장들을 좀 살펴보자면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식품회사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달고 기름지고 짜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해친다. 이런 좀 내용들이 있고 식품에서 이제 가공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가공 과정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식품회사의 이익을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미 식품회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당도 높은 음료에 우리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뉘앙스의 내용.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 암, 그리고 2위인 뇌혈관 질환, 그리고 3위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식사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좀 식품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식품회사가 담배회사만큼 해로울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아니, 이유를 들어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식품회사가 그럴 수가 있나 싶고 좀 충격적이면서도 깨름직한데요. 네. 그럼 식품회사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방금 느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똑같은 동감인데 그러면 이 식품학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식품산업협회나 또 육가공협회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익단체니까 반발을 했고요. 식품과학회나 또 식품영양과학회, 식품위생안전성학회 이런 학회에서도 반발을 하면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서한을 보면 해당 교수에 대한 주장 이런 부분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실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식품회사가 이익을 위해서 달고 기름지고 짜게 만들어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 건강 해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요소는 식품뿐만 아니라 사실은 운동 부족이나 환경오염 또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식품업계에서를 봤을 때 어느 식품업계도 고지방, 고열량, 고당분 제품을 일부러 생산하려고 노력하고는 회사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원인 1, 2, 3위인 그런 질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두 잘못된 식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지나친 주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논리의 비약이라는 내용인데 잘못된 식사 방식이 문제를 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식품과 이런 식사 방식을 철저히 구분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식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일방적으로 식품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식품의 가공 과정을 식품회사의 이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좀 폄훼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사실 환자에게 특수 촬영 권하고 이럴 때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공식품 역시 합리적 가격으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가공이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물론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 추구가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안전한 식품을 좀 대량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가공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처음에 이런 논란에 불을 지폈던 해당 교수의 입장인데요. 네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해당 교수는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회사는 담배회사만큼 해로운가라는 그런 것이었다라면서 이런 의문형으로 이제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약간 다르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문제점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를 밝혔습니다. 네. 또 그 다른 의도와 관련해서 이것들은 자기 글은 외국계 정크푸드와 같은 뭐 코카콜라나 뭐 사이다 같은 외국계 음료 업체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지 국내 식품업계를 노리고 쓴 것이 아니다. 또 그리고 또 국내 식품업계 사례도 실제로 그 글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말미에는 이제 특히 정크푸드에 대해서는 그 심각하게 계속해서 이제 느껴온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글이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글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주장들을 철회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은 사실 이 교수의 입장은 정크푸드에 초점을 맞췄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정크푸드 회사가 담배 회사만큼 정말 유사하게 해롭다고 볼 수가 있나요? 뭐 정크푸드라는 정의도 사실은 나중에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 2013년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 책을 보면 메리언 네슬이라는 사람이 이제 식품 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네. 거기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그분은 이제 FDA 그러니까 미국 식품의약처죠.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이었는데 그는 미국의 식품 산업이 담배 산업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식품 관련 이익 집단이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는 과정을 그 책에서 이제 예로 들었는데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 상원의 맥거번 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거번 위원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서 더 적게 먹자라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목표 이런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장주나 뭐 양계업자, 설탕 생산업자 이런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맥거번 이후에 선거에서 낙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 외에도 또 네슬은 미국의 또 사례를 드는데 필립 모리스 아시다시피 이제 담배 회사인데 그런 담배 회사가 크래프트 앤 밀러 같은 식품 회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로 들면서 식품 회사나 담배 회사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로비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비가 불법화되어 있고 또 담배 회사와 식품 회사가 사실 이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담배 인사공사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와는 조금 맞지 않는 사례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종 언론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들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SNS 같은 인터넷상에서는 양떼처럼 우르르 막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시청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양측의 주장 모두의 그 일말에 맥락적으로 봤을 때 진실성을 다 담고 있거든요. 다만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식품 회사를 공격함으로써 일종의 관심이나 주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언론 보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먹거리 우리 위험성 굉장히 크다고 항상 경계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선정적 보도이고 비과학적 보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식품회사의 유해성 주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